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미선입니다. 잠시만요.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다 이제 관계적인 어떤 관계에서 팀이 생기고 그룹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신정수 선생님. 네, 그리고 또 리더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또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반가운 또 다이아 빅토리 팀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강의 시작하기로 하고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아마 다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왔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속 합류를 할 거니까요.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평범한 정말 학원을 하는 그냥 자영업자였는데 아마 시크릿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제품에 대한 이런 특이성, 비전, 뭐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합류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운동 선수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아예 체육을 가르치고 싶어서 체육 교육을 전공하려고 경희대 체육과를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들어가서 인라인 하키도 하고 스노우보드도 타고 어쨌든 굉장히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저희 이제 잡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 수영도 가르치고 또 수영 대회도 열고 처음 선생님이었었는데 조금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원을 이제 이뤘었고요. 그리고 하키도 하고 하키 대회도 열고 예,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한 가지 업만 한 가지 잡만 계속 20년 동안 집중하면서 생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이나 이런 정보가 안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10 하는 회사들 제품도 정보도 많이 오고 또 친구들도 꽤나 많이 네트워크 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느끼거나 해봐야겠다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조금 저에겐 달랐던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뭐 제품을 먼저 체험해 보긴 했었지만 시크릿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태생이라던가 회사의 히스토리,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원료의 이야기, 그리고 회장님의 어떤 CEO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크릿 앱, 이 트렌드한 이 몰에 대한 이야기 드셨을 때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시크릿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크릿을 뭐 제품은 잘 아무것도 모르고 쓰긴 했었지만 시크릿 처음 들었을 때 어떤 플랜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제 동생 정유진 스폰서님이시죠. 제 동생 다이아몬드 정유진 스폰서님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어떤 멤버가 와서 시크릿 제품을 전해줬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를 저한테 전하셨는데 저는 선점이라는 얘기에 뭔가 인간의 양면성인 거죠. 그 사업을 먼저 하자고 했었으면 좀 고민했을 텐데 제품은 좋았는데 선점이라는 것도 얼마나 선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전을 느꼈던 것 같고 또 판매가 아닌 10만 원 플랜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나의 어떤 유지가 10만 원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겠다. 우리가 알았던 그런 네트워크 다단계 같은 이런 좀 어려운 마음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거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점의 비전과 10만 원 어떤 자가소비 플랜이 전 쉽다는 생각을 해서 알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아토피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수영장에서 한 20대는 거의 다 보냈는데 레슨이 많을 때는 하루에 4-5타임씩 들어갔었거든요. 수영장에. 아무래도 피부가 나만하지 않았겠죠. 제가 레슨하고 나와서 1시간 쉬었다 또 들어가야 되는데 로션을 바르거나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살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이 됐어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또 수영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간 피부병 같이 보여진 것도 있어서 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정도 고생하다가 30대 중반쯤에 정말 큰 병원을 갔습니다. 저 이제 아토피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제가 원래 아토피가 아니었다. 전 이제 완치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캐나다나 뉴질랜드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제가 저 강남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20년은 엄마 아빠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근데 생각보다 아토피 환자도 굉장히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든 뭐 요즘 아이들 환경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왔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뜻밖의 만남이라는 게 제가 시크릿을 이제 저도 인맥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시크릿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제 동생은 산후조리원 멤버가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제품을 놓고 이런저런 설명하고 제품을 놓고 가셨습니다. 솔트오일과 바디버터에 대한 거는 이게 원료가 뭔지 효과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집에 욕실에 놓여져 있는 제품을 썼을 때 저의 어떤 피부를 물려받은 제 딸이 아주, 그러니까 그때가 5살, 매일, 그러니까 겨울쯤이었는데 매일 긁으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 딱 한 번 솔트오일 씻고 바디버터 바른 날 긁지를 않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한 거죠. 5년 동안 봐왔던 거 전혀 다른 모습을 봤으니까. 물론 저도 항상 그 트레이마크처럼 이렇게 파마 같은 걸 하면은 목에 항상 이렇게 진물이 있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2주 만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더 진행하면 약장사 같을 것 같아서 더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셔갖고 좀 발가락 쪽에 관절에 문제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건솔트 있잖아요. 솔트 스크럽으로 족욕을 한 2주 하시면서 그게 많이 유연해지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꼭 저희 집에 저한테만 일어난 일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체험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품 자체도 저는 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저희 첫째가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애를 낳다 보니까 37살에 철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좀 악건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기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모든 제품들, 아마 여기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애들 베이비 라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 피지오겔이라던가 뭐 존슨즈, 그 다음에 세타필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쓰잖아요. 백화점부터 시작 저 다 썼는데 어느 날 시크릿을 알고 나서 이 영상을 본 거죠. 파라벤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그리고 이 아이들 어떤 로션에 있는, 저는 분명히 산부인과 의사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산 거였는데 근데 이 파라벤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지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조숙증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성인들은 뭐 암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되게 심각하게 이 부분을 봤습니다. 성조숙증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너무 로션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영장 할 때요. 한 7살, 8살 여자아이들이 가슴이 좀 뻥끗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성조증은 좀 많이 먹고 좀 애가 통통하고 좀 약간 살찐 많고 고기 좋아하고 뭐 이 정도가 되면 성조증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수영장 했을 때 왜 아이들이 저렇게 말랐는데 아이들이 성조증일까? 어머님들은 이제 병원에서 주사 같은 것도 마치고 성장을 좀 빨리 늦추려고 했었지만 결국 모든 의사들은 마지막으로 운동을 해라였고 우리 수영장에 운동을 하러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해는 안 갔지만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크릿을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알게 됐다는 거죠. 파라벤의 심각성, 그리고 성조숙증, 생리가 빨라지면 결혼의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는데 또 폐경도 빨라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또 장애는 아니지만 ADHD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 이런 쓰는 제품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던 정보였습니다. 시크릿의 어떤 비전과 어떤 플랜에도 처음에 제가 심플하게 괜찮은데? 라고 느꼈지만 제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 설명해서 이해하고 썼던 제품의 힘이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주는 힘에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이 시크릿 쓰게 되면 이 부분에 가장 그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제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사람도 잘 모르는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고 되려 좀 편견이 많고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나누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큐 세상의 소금 전통의 가치를 만들다 보면서 제가 왜 처음부터 그런 제품이 그런 효과를 봤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캡처를 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과 이르드 사이에 있는 소금호고 여기서 나는 사해 소금의 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을 갖고 있는 소금이다. 그리고 이 소금에는 23가지 미네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없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다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미네랄 중요성은 뭐 말할 게 없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 나오셔갖고 뭐 건선, 그리고 아토피, 백반증에 관한 질병을 중점도 다룬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인터뷰를 하셨었고, 거기에 독일 환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진짜 백반증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들었었어요. 16, 17년, 18년도에. 사실 믿지는 못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백반증에도 좋아지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 환자가 나와서 정말 사해 소금으로 이 사해 바다에 몸을 담궜더니 정말 좋아졌다. 이런 영상이 나왔었고요. 건선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이제 지식백과에 찾아보면요. 건선이 완치가 되냐고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건선은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치료를 하면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토피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토피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신경을 잘 쓰면. 근데 이 논문에 보면 이 건선 환자의 48% 완치면 2명 중에 1명이 완치가 되고 41% 호전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큐세상을 찍은 PD분이 정말 독일에서 이 바다에 가면은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냐고 직접 독일 날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인터뷰를 땄는데 정말로 독일에서는 이 바다에 가는 걸 의료보험을 적용시킨다. 저도 사회바다를 갔다 왔지만 굉장히 비싸고 그 호텔이나 그런 클리닉이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고 사실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호텔도 많지 않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정말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원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면 아이저자님이 이제 스피치를 하시고요. 이 미네랄을 넣어서 직접 세계인들에게 경험해보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스피치. 그리고 이 스파를 만드시는 보아즈 회장님이 이 광물질이잖아요. 그 소금하고 머드로 화장품 만들기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시크릿 연구, 이 소금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더 극대화시키는 이 연구하는 연구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깨알 PPL 광고처럼 이렇게 연구하는 그림에 바디버트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제가 또 느꼈고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체험하는 후기에도 정말 과대 광고 이상급으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원료나 이런 이야기들도요. 수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원료입니다. 뭐 사회 말할 게 없죠. 예, 다 아시는 분도 계속 신기도 계시니까 전 지구상에서 지대가 가장 낮다고 하고 한 아파트 100층 정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얼마나 사막이 뜨겁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에 자연 증발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미네랄이 남아있게 되고 저같이 전 비염 저는 피부염이었죠. 저희 엄마는 관절염, 그리고 저희 제부는 두피염. 머리가 두피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게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 불엄 성분처럼 염증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성분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는 그런 원료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먹는 것도 뒤를 보고 먹고 이제는 바르는 것도 뒤를 보고 바르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기업이 광고하는 걸 보고 매장 가서 그냥 포장지 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게 만들려고 많은 걸 뺀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는 화장품들도요, 파라벤 이런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찍어 올린 거고요. 바디 로션, 바디 크림도 파라벤 없고요. 제가 볼 땐 치약은요, 이 시대에 현존한 치약 중에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나쁜 게 다 빠져 있고, 이 파라벤이 약간 암을 유발한다는 이런 게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그런 안전하지 못한 것에 인식이 있었는데, 샴푸도 보통 뭐 유방암 걸려서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은 뭐 파라벤이 어떻고 뭐 트리클로스 어떻고 계면활성 이런 말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샴푸부터 끊으세요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샴푸가 이렇게 몸에 많이 나쁜 독성이 많이 쌓이는 그런 이제 일인데 거의 매일매일 감는 샴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어떤 두피 어떤 문제나 피부에 문제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아토피 환자들 많으실 텐데 제가 아토피 심하게 났을 때 가장 조심했던 건 샴푸였고요. 샴푸에 뭐 계면활성제, 파라벤 이런 거 몰랐을 때도 샴푸 잘못 쓰면 굉장히 많이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즘 최근에 나온 이제 소독제, 이제 손 씻는 것도 이렇게 다 나쁜 것들이 빠져 있으니 어쩌면 저희 시크릿 제품이 이렇게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좀 유명한 브랜드까지 다 합쳤을 때 안전과 건강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킨케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더 확신을 갖고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회사의 전 특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거든요. 과연 글로벌 시크릿 회사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지 일반 기업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정말 좋은 거를 알려줘도 사람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알리시다 보면 알겠지만. 시크릿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킨케어 회사였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40개국은 매장 방식이 진행 중이고 또 온라인 방식으로 변형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매장 90% 있고요. 온라인 지금 10%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품의 금액은 다이렉트 직구 가격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시크릿 온라인 공식몰을 추천한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는 마케팅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투채널 유통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거를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뭐 시크릿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흐름이 지금 점점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거의 다 이동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도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대결을 한다면 저는 승은 온라인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마음은 온라인몰에 가 있죠. 다양한 제품을 검색할 수 있고 또 배송이 빠르거나 무료 배송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을 내가 같은 제품을 최저가로 검색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만족해, 배송도 만족해, 제품을 검색도 만족하니까 당연히 온라인몰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은요, 제 핸드폰 메인 장에 있는 걸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저의 온라인 단골샵입니다. 한때는 홈플러스랑 이마트가 저희 단골샵이었는데 그냥 7, 8년 전, 5년 전만 해도 지금 완벽히 저는 아예 온라인 단골샵 옮겼는데 저는 누군가를 만나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열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소비자니까 최저가 제품을 찾으려면 네이버를 찾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검색을 하면 쿠팡이 저한테 더 가까운 단골샵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켓컬릿은 좀 퀄리티 있는 식품을 먹고 싶을 때 마켓컬릿을 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고요. 시크릿은 제가 만약에 제 동생 때 몰랐으면 못 갈았겠지만 아는 이상은 제 핸드폰에 깔려 있겠죠. 그리고 저는 킬링 제품, 킬링 아이템 그리고 가격은 직구 가격 여기 만족도를 갖고 이 네 가지 몰에서 전 쇼핑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크릿 앱을 깔게 되면 쇼핑을 하겠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최저가 제품만 있다고 쓰는 건 아니고 네이버 페이를 이제 시작으로 해갖고 캐시백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쿠팡도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그리고 빠른 결제 뭐 이런 편리성 그리고 마켓컬릿도 뭐 새벽 근데 요즘에는 뭐 배송이나 결제는 다 비슷해졌으니까요. 근데 이 네 가지 몰 중에 저에게 돈을 주는 몰은 시크릿 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캐시백을 주죠. 내가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캐시백이고 누군가 이 앱을 추천했을 때도 그 이상의 캐시백을 주는 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소비만 하자고 모인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왜 이 시크릿 온라인몰을 추천해가고 알려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웰빈 토플러 이분은 미래학자시잖아요. 1928년에 태어나셔서 저희 할머니하고 동갑이시 제 할머니 95세신데 아직 건강하신데 20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래 충격, 제3의 물격, 권력 이동이라는 책에서 거의 뭐 요점은요. 모든 권력이 소비자한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한번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이제 부의 미래, 베스트셀러였죠. 거기에 건강한 프로슈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뭐 저는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프로슈밍은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우리 생각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분이 얘기한 부의 미래는요. 그 미래는요. 우리한테는 지금이 이분이 얘기했던 부의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이요.
여기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풀어주셔. 그러니까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인데 부의 미래에서 토플러는 향후 이제 프로슈머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죠. 소비만 하진 않겠다. 이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직접 경쟁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직접 경쟁자로서의 등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 엄청 잘 나가시죠? 김미경, MKYU 이 대학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기업을 이긴다. 1인 기업이 대기업이 어떻게 맞서 싸워요? 계란을 발치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계속 개인의 힘이 강해지고 1인 기업이 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아는 건 중소기업이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1인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기업은 앱으로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cm도 안 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 작은 앱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핸드폰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비대면 이제 언택트가 시장을 강타하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영역 선전에 모든 기업이 나서고 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뛰어든 1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이자 이런 기업일 수 있는 거죠. 저는 판이 바뀌면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는 어떤 판에는 부가 이동을 하고요. 또 새로운 부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지금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부의 흐름은요. 저는 킬러 앱에 있다고 생각해요. 킬러 앱. 자, 킬러 앱을 찾아봤거든요. 사전 용어. 오랜 기간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경쟁자를 압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구조 사업을 변화시키는 것. 기존을 완전히 바꿔놓고 여기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 제가 이제 산 책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책이고 넥스트 킬러 앱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중에 넥스트 킬러 앱의 조건이라는 그 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점하고 가입자를 늘리자. 유사한 서비스는 언제든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말씀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입맛을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면 경쟁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도 모색하자. 이른바 킬러 앱이나 잘 나가는 콘텐츠를 제작만 해도 고객이 알아서 소문을 내는 시대다. 저는 시크릿의 콘텐츠는 앱을 추천했을 때 그 앱에서 어떤 걸 사든 정기 구매를 하든 팩을 사든 세트를 사든 바로 캐시백을 주는 그 콘텐츠가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콘텐츠가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1인 기업 시대고요. 1인 커머스 시대입니다. 결국 저는 앱으로 승부수를 던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크릿 앱이 넥스트 킬러 앱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신박한 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스파 제품이요. 정말 독보적입니다. 저는 뭐 다들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서 백화점도 비싸게 팔잖아요. 질환을 낫게 하는 스킨케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강을 자연적인 건강, 인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그러면 원리에서 오는 건 누구나 이해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백화점 제품을 저희가 이제 뭐 조금만 뭐 정보를 나누면 아니까요. 50, 70% 회원 직구가로 싸게 쓸 수 있는 사해 미네랄 주얼린 스킨케어 라인.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한 번 알면 몰라서 안 쓰지 알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시작된 아이언 플라워 탑재됐을 때 제가 왜 휴지를 누런 휴지를 사람들이 자꾸 선호하고 생리대의 어떤 문제성을 얘기하고 두유를 먹지 말라고 하고 세제를 잘못 쓰면 뭐 무덤에 들어가도 몸이 썩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막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빠져있는 그런 아주 안전한 프리미엄 생필품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뭐래요? 그 19년도에 들어와 있던 라이프 아이시크릿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컨셉이라는 유태인 그 아이자 기자님의 철학에 담긴 프리미엄 건강식품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철학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제품으로 생각지 못한 뭐 다이어트라던가 건강을 회복하는 뭐 절대적으로 이런 강의에서는 과대 광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저희 95세 할머니가 당뇨 약을 끊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품이 이제 말을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게 라이프 아이시크릿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파트너샵이 탑재가 되면서 저는 다이렉트 가격, 그러니까 최저가 가격이 아니라 직구 가격, 그 어디도 볼 수 없는 가격을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올해 탑재가 됐다는 거에도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스웨덴의 100년 기업 일렉트로룩스랑 보이로도 1919년도에 만들어진 독일 외국에서는 이제 가정의 이제 건강보조 기구 로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그 전기요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어디죠? 코스트코에서 이제 보이를 많이 파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일 장판보다 훨씬 좋다고 이제 역실 독일 거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런 브랜드 그리고 식품이 되게 많은데 청정원 이미지 좋죠. 저희 이제 국민들에게 그리고 상한옥은 거의 뭐 더 이미지가 더 프리미엄 있고 보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 들어와서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크릿에 대한 어떻게 좀 안티라던가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께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를 전해서 또 앱을 깔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소금 제품 쓰고 영양제 먹고 아이언 플라워 제품 쓰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또 이제 순화시키는 그렇게 되는 또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경쟁력에서 제가 요즘 하나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이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나면 보여줘서 시크릿이 얼마나 신박한 앱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이 앱에 쿠팡을 딱 펼치고요. 제가 요즘 이거 사고 싶어서요. 이제 무선 청소기도 좋은데 로봇 청소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보통 로봇 청소기가 이제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우리 분당에 있는 롯데판교에서는 이 청소기가 145만 원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니까 129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함께 오픈해요. 뭐 어차피 스마트폰 다 누구나 있고요. 쿠팡 다 누구나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최저가로 네이버에 들어가 또 검색을 합니다. 한 80, 90개 정도가 파시더라고요. 이 같은 모델을 91만 5천 원에 팔기도 하고. 근데 시크릿 앱에 들어가서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인지. 최저가를 넘어서는 가격이죠. 이렇게 보여주면요. 많은 분들이 하고 놀래기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품이 지금 쇼핑몰로 따지면 네 라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경쟁력은 저는 비교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하고 있죠. 올해 안에 클럽 시크릿 여행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되면 시크릿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더 강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품 바꿔 쓰지 않은 작은 그런 추천 그리고 뭔가 좀 도전 좀 삶을 바꿔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작은 수익을 좀 소득 창구를 좀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크릿을 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계속 플랫폼으로 가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크릿 앱이 결국은 뭐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토피 때문에도 뭐 머리가 빠져서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을 추천하든 아니면 요즘처럼 뭐 팩 같은 게 지금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팩이잖아요. 그것을 추천하든 아니면 우리 어떤 정기 구매 가장 그 합리적인 그 소비잖아요. 우리 오토십이 그걸 추천하든 그 모든 걸 추천해도 결국 상대방 핸드폰에 앱이 깔리는 겁니다. 그 앱이 깔렸을 때 그 앱을 까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면 계속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재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무언가 또 저처럼 와닿으면 또 누군가한테 알릴 겁니다. 그렇게 알려가다 보면은 앱의 점유율이 올라가질 거고요. 앱의 점유율이 많아지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CEO만큼 안 퍼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과 그리고 컨텐츠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여행이 뭐 시작은 안 됐지만 저는 여행이 들어가면 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누군가를 믿고 가입했고 누군가를 믿고 써보기 시작했고 써서 건강해지고 있을 때 이게 소비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한테 또 알리고 또 도전이 시작된다면 사람들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과 소득을 바꾼 일센지 기적의 시크릿 앱입니다. 시크릿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저는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좋은 거 쓰지 마시고요. 시크릿 제품, 그 다음에 제품이 결국 가면 추천이 되면 앱이 선물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크릿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저를 믿어줬고요. 또 누군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설레이는 거는 물론 시크릿이 옛날같이 우리가 배송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렇게 온라인몰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네트워크 힘들었겠죠. 물건을 들고 다녔어야 됐고, 배송 내가 다 했었어야 됐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성공한 사람들 나왔습니다. 네트워커들, 신용부자들 많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쇼핑몰이 다 손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그분들의 손안에 시크릿 앱이 깔리게 되고, 그 다음 분들이 제품을 추천하고, 이 컨텐츠를 추천하고, 앱을 추천하기 시작하면, 어, 설렐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렐 수밖에 없는 그리고 1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내겠죠. 저는 저를 믿어줬던 그런 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믿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이 방에 함께 늦은 시간 많이 피곤하시고 어려우실 텐데도 뭔가 배우고자 그리고 함께 알아가고자 모여 계시는데 이 다이아 빅토리 또 우리 사장님들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너무 좋은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배울 게 많은 또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꼭 이런 멋진 그룹에서 멋진 팀에서 건강해지시고요. 예뻐지시고요. 꼭 또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그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지금의 성공한 유튜버들이 100만 명 유튜버 갖고 있어서 막 되게 부러움을 사잖아요. 저희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100만 명 앱을 보유하심으로써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다음에 초대해 주신다면 또 적극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